좋아요, 구독. 네, 크게 뭐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규제가 좀 그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작년 가을이죠. 그러니까 9월 27일부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일부 좀 이렇게 그 폐지가 된 게 있습니다.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대출이었는데, 이 가계 부채가 이제 빠르게 막 늘어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집값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말 그때 이제 폐지가 하나가 됐는데, 이 대출이 이제 6억에서 9억 사이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었어요. 근데 이게 폐지가 됐다는 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6억대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을 살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3억 정도 있는데 한 7억 정도짜리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던 분이라면은 이 대출을 받아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갑자기 대출이 이제 안 나오면서 다른 일반 대출을 알아보면 한 1, 2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지금 10월, 11월에 집 살려는 분들이 한두 달 사이에 어떻게 1, 2억을 모으겠어요? 그렇게 못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그 구간이 거래가 딱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근데 이 6억에서 9억이라는 이 금액대가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한 이제 중간 평균 정도 가격대고요. 아파트 기준으로 경기도 수도권을 좀 넓혀 보면은 한 중상위권의 가격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집 아니면 이걸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금액대인데, 여기서 이제 거래가 딱 막히다 보니까 팔고 가지도 못하고 반대로 이제 팔아서 또 오려는 분들도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위아래 범위까지 전체적인 어떤 거래가 좀 막히는 그런 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세가 생각보다 이제 좀 시장이 안정되면서 전세 가격 상승, 그리고 이제 전세 이자가 좀 낮아졌던, 이것도 이제 매매 거래량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.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. 네. 그리고 금리가 높은 거를 떠나서 불안감도 더 많았습니다. 더 올라갈 것이다,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실제로 전세를 살려는 분들이 다 자기 돈으로 사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대출도 받거든요. 그럼 대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이자가 뭐 4%, 5%씩만 나오니까 야,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월세로 가고 이러면서 좀 그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 현상이 좀 심했었는데, 작년 공교롭게도 한 여름 겨울쯤 지나가면서부터 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좀 금리 좀 낮출 수도 있을 것 같다, 이런 얘기도 좀 들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금리의 약간 인하세가 좀 보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도 이제는 금리가 안 올라가고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, 그러면 월세보다는 차라리 전세를 가자,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초 대비 한 이제 9월, 10월에 많이 반등을 했어요. 그래서 송파의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20% 정도가 급락을 했었던 게 거의 17, 8% 정도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. 한마디로 뭐 한 23, 4억 하던 아파트가 18억 갔다가 다시 한 22, 3억까지 올라와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 사는 조건도 조금 좋아지고, 그리고 이제 집값도 상당히 좀 약간 반등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내가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세로 갔던 거, 이것도 약간 좀 거래량에 좀 그 잠김 현상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. 마지막으로는 빌라나 오피스텔, 소위 말하는 이제 비아파트 쪽에서 전세 사기가 워낙 심했습니다. 너무 심했죠. 네,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그 시민이나 일반 국민분들은 뭐 어떤 세세하게 따져보기보다는 우선 뭔가 사고가 터지면 나는 그냥 저기 엮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데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로 많이 이동을 좀 했어요. 이게 아파트 대비 빌라가 장점이라면 같은 전세 금액이면 조금 더 넓은 집, 그리고 조금 더 좀 연식이 좀 깨끗한 집, 뭐 좀 신축급의 빌라 이런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였는데, 이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차라리 좀 넓고 작고 좀 구축 아파트라도 저기 가서 전세 사는 게 좀 낫겠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 가지가 엮이면서 저가 주택에 해당하는 소형 아파트는 전세가 또 상승하고요. 그다음에 중가 정도 되는 곳들은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눌러 앉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전세를 살고요.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굳이 사람들이 이제 안 사니까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세가 또 이렇게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럼 지금 뭐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금 약간 대치 상태.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고 시장은 좀
얼어붙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의 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부동산의 빙하기 이유 크게 세 가지 꼽아봤고요. 자,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. 지난날 발표된 120 부동산 대책의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건 재건축,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. 하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? 네,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뭐 돈과 가장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가지고 있는 땅 소유주들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존의 이제 집주인들이겠죠. 이분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면 조합원이 되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새 아파트를 짓는데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집 개수보다 더 많이 지어서 새 집인데 빈집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 빈집을 소유자가 아닌 분들한테 이제 일반 분양이라는 뭐 분양이라는 형태로 이제 팔아서 그 차익을 벌어서 이걸 공사비로 충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잘 되려면은 결국에 새로 사주는 분들한테 그래도 최대한 좀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지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 조합원 분들이 내는 돈이 줄어들고 그럼 내 돈 적게 들어가니까 사업을 해볼까? 라는 약간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죠. 그런데 지금은 그 바퀴가 완전히 거꾸로 돌고 있어요. 이 공사비만 먼저 보면은 요즘에 물가 많이 올랐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요즘 마트 가면은 뭐 야채 사기 무섭다 뭐 이런 분들, 뭐 과일 하나가 값도 뭐 40% 뛰었다고 너무 하고요. 비싸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그게 뭐 시장 물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건설 경기에도 똑같이 영향을 줬습니다. 그래서 한 3, 4년 전만 해도 평당 한 500만 원, 600만 원 정도면은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은 800만 원, 900만 원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만큼 공사비가 비싸졌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이게 좀 쉽지 않아진 거예요. 거기다가 반대로 또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침체가 되면서 비싸게 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도 좀 줄어들고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움직이기가 뭐 좀 어렵고 뭐 사업을 진행하기도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규제를 약간 좀 혜택을 좀 바꿔주고 하는 것들도 시장을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면제해주고 이런 건 있어요. 그래서 아예 진행도 못하던 그런 단지들은 우리 그래도 이제 1단계라도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에 조금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목동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좀 가격도 상승하고 했는데 원래 진행하고 있던 것들,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나 이제 공사비 얼마 들지, 나 그럼 부담금 얼마 내야 되지, 뭐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되는 단지들은 멈춰 있다 보니까. 시장에서는 약간 정부가 말하는 그런 좀 공급을 하자라는 거에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잠기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!